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 궤도에 올라서고 있죠. 지금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여러 논쟁거리들이 있지만 일단 여당을 한번 살펴보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대권 구도가 단순합니다. 범야권은 장외에 있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죠. 또 안철수.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하게 민주당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어느 쪽으로 보나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지율, 일단 지지율도 그렇지만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특히 집권당 쪽에서는 집권 세력 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지지율이 어떤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세론을 타면은 사람들이 일제히 쫙 몰려갑니다. 특히 이 현 정부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범여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 권력에 줄을 서는, 그래서 지금 다음에 계속 본인들의 위치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높은데 다 줄을 서죠. 줄을 서서 또 그만큼의 자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집권당은 좀 야당과 좀 다른 그런 특색을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에게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줄줄이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은 역학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류 문재인 정권의 주류 세력이었던 친노무현, 친문, 친문재인 이 세력이 상대적으로 허물어지는 것이죠. 자, 상대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허물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무슨 아직 레임덕,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 일정 부분 많이 나온다 하지만은 사실 아침에 제가 조간딱풀에서도 전해 들었다시피 문재인의 존재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문재인 보도 찾기가 힘들죠. 워낙 문재인에 대한 기사거리가 없으니 풍산개, 청와대에서 키우는 김정은이 준 풍산개가 새끼 7마리를 낳아서 이름 짓는데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것도 청와대 안에서 일부러 사진 다 찍어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하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은 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거의 손을 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래 권력,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정권 재창출을 민주당이 하면은 진보 정권에서 하면은 미래 권력이 되죠. 이재명의 줄을 줄줄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 친문이 사라져간다. 친문이 사라져간다.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지금 오늘 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 새끼들과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도 한쪽은 떠오르는 해, 한쪽은 지는 해, 물론 떠오르는 해가 나중에 대선 본선까지 이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범여권 안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그동안 이 친문 쪽에서는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시즌 3, 세 번째 시즌으로 또 친노의 적통을 내세워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그 초반만 해도 대권 주자가 우리는 차고 넘친다. 양정철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희정, 조국, 유시민, 김경수 이런 친문 주자들이 줄줄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명 한 명 점점 없어졌습니다. 안희정 성추문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사라졌죠. 조국은 지금 여러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아무리 SNS 활동을 하고 본인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대선 주자로는 어림없죠. 벌써 대선 레이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 세분리를 느끼고 절거머니 꼬리를 감추고 정치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임종석, 어떻게 보면 적통은 아니지만 친문의 적통은 아니지만 비서실장을 했으니 문재인의 임종석도 지금은 아니다 싶었던지 얼마 전에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자, 김경수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은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카드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경선 레이스 시작된 마당에 대법원이 아무리 서둘러서 내보낸다고 해도 그것은 어려워졌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또
친노 적통이라고 해서 또 출마를 했던 사람이 있죠.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 의원인데 오늘 그 정세균 그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정세균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사라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경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고 이 친노 친문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친노 친문이 시즌 3 이 정권을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속속 이재명에게 투항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낙연, 정세균에게 갔지만 아주 일부고 대체로는 대세론을 쫓아서 이재명 쪽에 줄을 서고 투항, 백기 투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친노, 친문은 패족으로 가는 것이죠. 그 족벌이 패하기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친문의 선대라고 볼 수 있죠. 선대, 앞세대, 친노죠. 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 그룹이 지금 속속 이재명, 비문, 비노, 빈문인 이재명에게 투항을 하고 있죠. 오늘만 해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그때 이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죠. 상당히 파격적으로 임명을 했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를 하고 했던 친노의 대명사, 여성 인맥 대명사 강금실 전 장관이 이재명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원회장직을 강금실이 맡았습니다. 투항한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상징적인 일로 이재명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친노가 다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됐다. 자, 그리고 친노 좌장이라고 불리는 이해찬도 오래전에 이미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이 이끌고 있던 그 지지 조직 광장이라는 지지 조직은 이미 이재명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찬, 친노의 좌장이라는 이해찬마저 넘어갔죠. 이재명에게 다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도 이미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고 5월 초에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사위 곽상원과 이재명이 같이 참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친노, 친문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재명 쪽에 넘어갔습니다. 자, 패족이 되는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친노, 친문이 패족이 되는. 자, 그런데 이 정도 그냥 인적 이동 이것뿐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진보 좌파 안에서 친노, 친문이 힘을 쓰지 못한다. 더 이상 이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지 못한다.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뭐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미래 권력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친노, 친문이 배척을 당하는 신주류에 의해서 이재명계 신주류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깨문은 이거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우리는 문재인 편이다. 대깨문. 그것을 지금 비례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조수진 의원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채널A에서 이 패널로 출연하고 방송을 할 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겨냥을 해서 처음에 썼던 말이 대깨문, 대깨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오로지 그 두 사람들 뿐이 모른다. 그래서 대깨문, 대깨조로 썼고 그 이후에 친문 강성 지지자 중에서도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열성파들을 대깨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대깨문이란 말은 민주당 안에서 금기어죠.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공식 석상에서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깨문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관훈토론회에서 송영길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문이 이재명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그때 지방선거 때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친문과 완전히 대립각을 세웠죠. 그때 해경군 김씨파동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이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친문 세력에. 그러니 친문 안에서는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지금 야당의 정권에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야당의 정권에 넘어가면 워낙 이 보수들이 좀 물렁하고 거기다가 이 어떤 뭐 화합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정치 보복을 좀 약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은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이고 구원이 악연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친문과 적극적으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친문 안에서 많이 돌고 있다. 자, 이것을 오늘 참석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주당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지키겠다며 대깨문이라고 떠도는 사람들이 누구는 당 대선 후보로 안 된다. 이재명을 이야기하죠. 차라리 야당을 뽑겠다고 한다. 정치보복을 걱정을 해서.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이 하나 더 덧붙입니다. 2007년에 일부 친노가 정동영 당시 민주당 후보 정동영을 안 찍었다. 같은 민주당 계열인데 안 찍었다. 정동영이 정치보복을 할까봐. 그런데 그 바람에 이명박에게 500만 표 차이로 졌다. 그런데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의 보복 수사, 이것은 송영길의 표현입니다. 보복 수사로 노무현이 숨졌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대깨문이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그때 정동영처럼 지금 이재명 그렇게 하면 문재인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강한 이야기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 대깨문 정신 차려. 친문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전면에 나서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패족 선언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친문은 발칵 뒤집혔죠.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그래도 아무리 뒤집혀도 그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뭐 SNS에서 난리가 났겠죠. 지금도 뭐 그 몇몇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세균이 또 나서서 본인이 친문에 기대해 보려는 그 욕심에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당 지지자들을 비하는 그런 의미로 악용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내 길을 있음했다. 사과하라. 이렇게 송영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친노의 결속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확 떨어져 있고 정치권에서부터 이미 이재명에게 다 투항을 했기 때문에 속속 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노, 친문, 지금은 친문은 더 이상 그런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과 지금 개를 같이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세균이 이 친문의 그 어떤 효과를 보려고 이 유광재와 그 단일화를 했고, 그 다음 또 이낙연과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지만은 그 별 큰 효과 없을 겁니다. 이낙연도 비문이죠. 친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해도 1+1이 2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친문 강성, 그러니까 대깨문의 지지에 기대서 출마 선언한 인물이 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받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지지율 한 3%, 4% 이 정도가 지금 대깨문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추미애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 그것이 대깨문인데 이 세력들도 점차 소멸이 되겠죠. 이것은 결국 친문의 패족, 친문이 패족으로 가는 그 가문이 패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그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뭐 대깨문 외에 조국 또 추미애를 비판하는 것도 민주당 안에서는 좀 금기시됐죠. 이 비판을 했다가는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제 열린 뭐 대권주자 국민면접, 소위 국민면접에서 김혜영, 비주로 얘기는 하지만 김혜영 전 의원이 김혜영 전 의원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패배도 조국 사태 때문이라고 선처를 했던 인물이죠. 그 인물을 면접관으로 했습니다. 그때 뭐 김경률을 하려다가 뭐 안 되고 뭐 또 유인태도 하려다가 안 되고 결국 이 김혜영에게 맡겼는데 김혜영이 어제 그 대선 주자들을 앞세워 놓고 조국과 추미애를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에 대해서 이낙연이 총리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은 법무부 장관 시키면 안 된다는 건의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발언까지 넣도록 만든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친문이 기세등등할 때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낙연이 어떻게
다음에 내가 대통령에게 문재인에게 조국은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은 친문이 점차 패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친문은 패족 선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친노는 한번 패족 선언을 했었죠. 2007년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이 참패하고 나서, 이명박에게 참패하고 나서 그때 당시 친노의 핵심이었던 안희정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선 참패 후에 안희정이 이렇게 말했죠. 민주개혁 세력을 자처해온 친노가 분열과 개혁 실패로 참패했다. 친노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패족이다. 죄짓고 없더라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친노가 화려하게 부활했죠.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결국은 친노를 잇는 친문이 득세를 하면서 최강욱의 말대로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만의 또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친노가 부활을 해서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바뀌어갔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친문이 반칙과 특권을 휘두르다가 거기에 대응을 했던 이 윤석열과 최재형을 정치적으로 키우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친문이 패족의 위기에 몰린 그런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친문도 패족 선언을 다시 해야 할 판인데 혹시 모릅니다. 어떤 반전 카드가 또 생길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범야권의 대권주자 1위 윤석열에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지금까지 친문 핵심들, 문재인, 조국, 추미애, 이 박범계, 이 친문 핵심들과 갈등을 빚고 충돌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몸집이 커졌죠. 그런데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전개되기 전에 친문이 패족 선언을 하고 거의 사그라들어버리고 이재명이 진보 진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좀 흐려질 수도 있는 또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친문은 친노, 선대인 친노와 함께 점차 패족의 길로 들어섰다.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송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